안녕하세요, 조널마케입니다. 손흥민과 호날두의 대결보다 경질빵으로 더 화제가 된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인데요. 니감누와 니감솔의 대결, 최근 두 팀은 모두 좋지 않은 경기력과 결과로 팬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결국 승리를 통해 살아남는 건 솔샤르였습니다. 양 팀의 라인업을 보면 토트넘은 조금의 변화, 맨유는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은돈벨레 대신 로셀소, 레길로 대신 벤 데이비스가 선발로 나섰는데요. 맨유는 이번 시즌 첫 3백을 선보였습니다. 바란이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맥가이어, 린델레프와 함께 3백을 형성했고, 중원에는 프레드와 맥토미니, 투톱에는 호날두, 카바니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우선 맨유는 지난 리버풀전을 예시로 보면 선수 간격이나 압박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었는데요. 전방 압박을 가하기 위해 부페가 전진하는데 호날두의 활동량을 혼자 커버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부페입니다. 부페와 함께 4명의 공격진은 전진하는데 수비진의 라인이 낮다 보니 선수들 간의 간격은 더욱 벌어지면서 중원에 많은 공간을 노출했고 삼선의 수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맨유인데요. 하지만 이번 토트넘전에는 3백을 통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폭백일 때와 달리 3백은 전방 압박을 가해도 후방에 3명의 센터백이 있기 때문에 폭백일 때보다 숫자가 한 명 더 많은데요. 또한 바란은 빠른 스피드가 장점인 센터백으로 바란의 복귀 역시 맨유가 전방 압박을 가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바니의 선발도 전방 압박을 가하는데 큰 도움을 줬는데요. 맨유는 전방 압박 시에 부페가 오른쪽으로 빠져 3톱처럼 만들어 압박하고 중원과 윙백도 높게 전진해 압박을 가했습니다. 맨유는 그간 호날두의 활동량을 부페 혼자 커버하면서 중원의 숫자 부족과 부페의 체력 저하가 문제가 됐었는데 전방에 카바니가 같이 선발로 출전하면서 호날두의 활동량 커버를 부페와 더불어 커버해주고 후방에 3명이 있으니까 중원도 안심하고 전방 압박에 가담하면서 압박과 선수 간격에 있어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좌우 밸런스를 잘 유지했는데요. 맨유의 문제점 중 하나는 좌측에 쏠린 공격력에 비해 우측은 전진하지 못하면서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3백을 통해 해결책을 찾은 듯 했는데요. 솔샤르는 부페를 의도적으로 우측에 두고 투톱 중 한 명인 호날두가 오른쪽으로 많이 빠져주면서 오른쪽 공격력을 강화했습니다. 부페의 리버풀전 터치맵과 토트넘전 터치맵을 비교해보면 리버풀전은 전방위적으로 터치가 이루어졌지만 토트넘전에는 우측에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부페를 오른쪽에 많이 관여시키면서 비사카의 부족한 공격력을 부페로 하여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빌드업에서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맨유는 3백을 중심으로 2명의 중앙 미드필더와 루크쇼, 때로는 부페까지 빌드업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3백으로 빌드업을 전개하다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 루크쇼가 내려오면서 포백처럼 만들고 때로는 부페까지 7명의 선수가 빌드업에 가담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압박을 유려하게 풀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냥 누누가 누누했는데요. 근래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개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윙포워드인 손흥민과 모우더가 중앙으로 좁히고 풀백이 높게 전진하는데 풀백이 볼을 잡았을 때 공격을 도와주는 선수가 없는데요. 오직 풀백의 개인 능력에 의존한 측면 공격입니다. 특히나 이날 맨유와의 경기는 측면을 공략하기 용이했었는데요. 맨유는 수비 시에 5-3-2 형태를 만드는데 이 전형은 중앙이 두텁고 측면은 윙백 혼자 배치되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다른 경기들보다도 측면을 공략하는 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누는 같은 공격 패턴으로 손흥민과 모우라는 중앙 지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의 개인 능력에 의존한 측면 공격을 보였습니다. 에메르송은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몇 차례 맨유의 왼쪽 측면을 허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벤 데이비스는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수비적으로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측면에 적은 숫자가 배치되어 있는 맨유의 수비지만 토트넘은 측면을 공격할 때 풀백만 측면에 배치되어 있어 적은 숫자도 측면을 막는 데 용이했습니다. 또한 중앙에 많은 숫자가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맨유의 중앙을 뚫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맨유와 비교되는데요. 맨유는 포메이션상 윙이 없어서 윙백이 고립될 수 있지만 부페, 프레드가 측면 공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호날두, 카바니는 역습 시에 측면에 넓게 벌려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측면 공격에도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왼쪽 측면에는 맥가이어까지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측면 공격을 풀백에만 의존하는 토트넘과는 달리 맨유는 많은 선수가 측면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토트넘은 선발이나 교체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은돈벨레 대신 로셀소를 기용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이나 벤 데이비스를 기용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이날 리그 첫 선발 출전이었고 최근 폼도 좋다고 볼 수 없는 선수였는데요. 교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교체 카드를 잘 활용하지 않던 양반이 무슨 바람이 들어서 교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교체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비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는 팀이 54분, 66분, 73분에 교체를 하는 건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 54분에 모우라를 빼고 베르바인, 후반 66분 스킵을 빼고 은돈벨레, 후반 73분 로셀소를 빼고 알리, 하나같이 좋은 교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냥 형식적인 교체처럼 느껴졌고 전술적인 변화 역시 거의 없다시피 했던 누누의 교체입니다. 맨유 승리의 주요 구도는 3명의 공격진을 뽑고 싶은데요. 카바니는 자신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호날두의 활동량을 커버해주면서 부패의 체력적인 부담을 덜어줬는데요. 호날두는 1골 1도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더골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고 센스있는 패스로 어시스트까지 기록했던 호날두입니다. 부패 역시 활동량, 어시스트, 공격 전개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주면서 3명의 선수가 모두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력적으로나 결과로나 완패했습니다. 맨유와의 홈 경기임에도 홈팬들이 자신의 팀에게 야유하는 것이 토트넘의 현 상황을 대변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토트넘 팬들에게 다행인 점은 맨유전 패배로 인해 누누가 경질됐습니다. 누누의 경질로 위안 삼아야 될 토트넘 팬들입니다. 반면 맨유는 승리하긴 했으나 솔샤르가 누임될 수도 있다는 것에 맨유 팬들은 좋으면서도 찜찜할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토트넘의 다음 감독이 누가 될지 기대하며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